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무릎 통증이 심하다는 70대 김민영 씨는 최근 병원에서 퇴행성 관절염 4기를 진단받았습니다. 무릎 연골이 다 닳아버려 인공관절 수술을 꼭 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막막하기만 한데요. 수술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녀는 혹시 수술이 잘못되지는 않을지, 수술 후에는 얼마나 아플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엇인가요?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네. 수술 방법은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 궁금합니다. 제가 모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인공관절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본래 관절이 네. 다 닳아져가지고 기능을 못하니까 네. 그 인공관절을 이렇게 끝을 살짝 이렇게 얇게 잘라내면서 인공관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각이 져 그렇군요. 있잖아요. 네. 예, 각이 져 있는데 이거를 끼울 수 있도록 네.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인공관절의 네. 모양에 맞게 이걸 자르는 거예요. 아, 잘라서 이거를 이렇게 딱 끼워주는 거예요. 또 밑에 쪽도 마찬가지. 네. 밑에 쪽도 요거는 이제 밑에 쪽은 훨씬 간단하죠. 네. 이렇게 평면으로 돼 있으니까 네. 이것만 커트만 하면 네. 되죠. 그래서 커트해서 요걸 뚫을 수 있는 구멍을 이렇게 네. 뚫어가지고 이 속에다 이렇게 아, 딱 끼워 넣어주고, 그렇게 진행되는군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모델에서는 고정이 돼 네.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이것을 이거 놓고 네. 이거 놓고 요걸 마지막에 끼워 넣어요. 아, 끼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인공관절 때 중요한 게 아까 오다리 얘기하면 네. 다리 축을 얘기했잖아요. 네. 축이 한 중앙을 지나야 네. 좌우로 균등하게 체중이 네, 가니까 한쪽이 달아지는 일이 없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인공관절 할 때도 정상 다리처럼 네. 이렇게 축을 잘 맞추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선을 그었을 때 한 네. 가운데를 선이 지나가도록 체중선이 그걸 네. 하고, 그다음에 균형이 좀 맞을 수 균형이 있도록. 맞아야죠. 네. 그리고 이제 무릎이 튼튼해야 잘 쓰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무릎 이렇게 인공관절을 해놨는데 네. 이렇게 흔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안 되죠. 어. 그럼 제대로 활동을 못 하죠. 그쵸. 우리 인대 떨어졌을 때 흔들흔들해서 제대로 이제 활동을 못 하는 네, 거랑 비슷해요. 네, 네. 튼튼하게 하는 거. 그 인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손상이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손상이 되기도 하고 같은 부위가요. 예. 무릎도 쓸수록 이렇게 수명이 닳는다고 하잖아요. 예. 이 인공관절에도 좀 수명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기계라고 네. 기계라고는 표현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인공으로 만든 물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마모도 되고 네. 달아지고 그러죠. 특히 이 안에 들어있는 요 하얀 거, 네. 이걸 우리는 베어링이라고 부르고, 네. 요 폴리에틸렌이라는 플라스틱 같은 종류예요. 네. 이게 이제 이게 금속하고 네. 요 폴리에틸렌하고 만날 때 마모가 제일 덜 일어난다 해서 네. 이렇게 개발해서 쓰고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이건 달아지면 먼저 이것이 달아집니다. 그래서 이거 달아지게 되고, 네. 또 아니면은 인공관절을 이렇게 뼈를 이 금속을 이렇게 뼈하고 고정을 시키는데 네. 그 고정하고 느슨해진다랄지, 네, 네. 이래서 이제 달아지고 해서 이제 재수술하는 수가 생기기는 아. 생겨요. 확실히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수명도 연장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앞서 원장님께서 그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층이 40, 네. 50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그 남성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여성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로 2배가 더 높게 나타났어요. 예, 이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퇴행성 관절염 자체가 그 네. 원인이 정확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원인이 제시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남녀가 다른 게 이제 여성 호르몬 네. 관련이지 않겠느냐, 호르몬의 네, 문제가. 호르몬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이제 또 여성분들이 또 골반이 더 이렇게 출산 관련해서 더 네. 넓거든요. 체격에 네. 비해서. 네. 체격 대입이 넓어요. 네. 그런 것이 이제 체중 부하에 좀 영향을 아. 미치지 않을까,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이제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도 많이 네,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연골 파열을 일으킨다랄지, 네. 연골에 무리를 준다라는 것도 네. 많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고는 네. 있습니다만은 정확히 뭐라고 아. 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그 연골은 한번 다르면 재생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평소 예방을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습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젊어서부터 네.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아. 특히 이렇게 젊었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외상, 네. 이게 다치지 않도록. 네. 그러니까 스포츠 하다가도 다치면은 겉으로 봐서는 아프지 않고 그러더라도 그 연골에 조금씩 이렇게 타박을 줄 네. 수도 있고, 그럼 연골 그 부분이 약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더 달아질 소지가 많이 그렇죠. 있죠. 그런 거랄지, 또 아무래도 체중 비만 같은 네. 것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네. 젊었을 때 비만이 있는 사람과 나중에 50대 비만 생겨도 다를 수 네. 있죠. 그런 요소들을
젊어서부터 네.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충분한 휴식 또 체중 관리 이런 생활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원장님과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예. 한번 풀어보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부터 제가 한번 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 연골은 한번 닳아서 없어지면 다시 재생이 되지 않는다. 맞을까요? 아니면 틀릴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연골은 네, 혈관이 없어요. 네, 연골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네. 우리 조직이 재생되고 살아나가려면은 네. 혈액이 공급이 돼야 돼요. 음, 혈액 공급이 안 되면 모든 조직이 죽습니다. 네. 연골은 혈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생작용이 일어나질 않아요. 많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그래도 좀 얘기가 이상하잖아요. 요즘 연골 재생수술 많이 한다던데 네. 그건 수술로서 하는 것이고 네. 자연적으로 두면은 재생은 아, 절대 안 된다. 네. 아까 말한 혈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에 한 90년대 초반쯤 네. 해서 연골 재생술이 많이 개발이 돼서 네. 수술로서 재생하는 수술들은 많이 개발이 돼 있어서 네. 많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연골은 재생되지 않는다. 네. 자연적으로는. 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에만 생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네. 어디에도 또 생길 수 있을까요? 무릎에가 가장 많이 생긴 건 맞아요. 네. 그런데 무릎, 네. 그다음에 둘째는 척추, 척추요. 네. 네. 세 번째로는 손가락이 끝털이 많이, 그래요? 손의 끝마디. 네. 네. 손 끝마디에 많이 생겨요. 아. 그다음에 이제 고관절, 네. 그다음에 발목 음. 이런 순으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비 오는 날 무릎이 쑤시면 퇴행성 관절염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거는 애매한데 아니라고 봐야 돼요. 아니라고 봐야 왜 될까요? 그러냐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네. 날씨가 굳으면은 네. 쑤시다 이거 네. 맞습니다. 아, 그렇지만 쑤신다고 해서 퇴행성 관절염은 아니다 그런 네. 뜻이고 제 대답은 네, 그런 네, 네, 뜻이고 네. 일반적으로 볼 때 저기압이 되면은 네. 관절이 저기압이 되면은 관절이 이렇게 부풀러 올라요. 그러면 이제 부풀어 올라 압력이 관절 내 압력이 높아지면은 네. 염증이 생겼을 때 아무도 움직이면은 그 염증이 생기는 그 부분에 압박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더 아파지는 거예요. 네. 그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더라도 네. 일반적인 염증이 생겼을 때는 다 그런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어르신들이 이렇게 비 오는 날 쑤신다 싶으신 게 다 이유가 있긴 했던 있습니다. 거네요. 예,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그래서 저녁에 되면 항상 더 아파져요. 그렇구나. 네. 네. 그러면 비 오는 날 무릎이 쑤시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아니지만 관련은 있다. 네, 그리고 관절염이 있으면 말씀하신 비 올 때는 쑤신다. 이렇게 보면 네,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무릎에서 뚝소리가 나면 퇴행성 관절염의 신호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제가 건강관계를 항상 받는 네. 마지막에 받는 질문이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상이 없느냐라는 음, 질문인데 네. 이상 없는 거예요. 되게. 오. 대개는 이제 가장 많은 경우가 우리 뼈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모서리들이 나와요. 이렇게. 네. 모서리들 이렇게 네. 각진대가 나오면 그쪽으로 힘줄들이 지나. 네. 힘줄이 지나가면서 튕기는 거예요. 그런 소리들이 대부분. 네. 물론 이제 속에 이런 연골들이 찢어져 가지고 네. 그 연골들 찢은 조각들이 꼬이면서 네네네. 나는 소리는 그럴 때는 통증이 많이 나요. 아. 그래서 무릎에서 나는 소리는 네. 통증이 없이 나는 것은 괜찮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네네. 통증이 있으면서 나는 것은 정밀 진단을 해봐야 된다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이렇게 뚝뚝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괜찮습니다. 관절염인가 걱정했었거든요. 걱정 안 해도 그렇진 됩니다. 않아요. 괜찮습니다. 네, 고민 해결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유전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유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유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의학적으로 유전이라고 하면은 네. 유전 인자에 의해서 대대로 쭉쭉쭉 이렇게 네. 유전이 돼서 병이 생기는 걸 유전이라고 네. 하거든요. 이거는 유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가족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족력이다. 네. 부모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으면 네. 자녀한테서 그거를 생길 확률이 더 높은 거. 높다. 네. 그래서 부모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자녀한테 네. 생길 수 있다. 네. 우리가 이제 부모가 폐가 안 좋거나 위장이 안 좋으면은 네. 자녀분도 그 부분이 좀 덜 좋은 거나 네.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전보다는 가족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